오늘은 조금 민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과자. 게임할 때, 영화 볼 때, 과제할 때, 유튜브 볼 때 우리의 입을 심심하지 않게 달래주는 달콤 짭짤한 과자들. 우리나라에는 그 개성도 종류도 다양한 수십여 가지의 과자들을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그런데 이 국산 과자들 중에는 이웃나라인 일본의 것을 그대로 카피했다는 의혹을 받는 과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오늘은 일본 과자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국 과자에 대해 한번 알아보자. 사실 제과산업처럼 특정 레시피를 다뤄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어디까지가 표절인지 구분하는 것이 상당히 애매하다. 제과의 특성상 보편적인 재료와 보편적인 공정을 통해 만들 때 맛과 형태가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감자칩 제품처럼 말이다. 하지만 그런 불가피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이건 솔직히 너무 비슷한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국산 과자들이 존재한다.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과자의 맛과 형태를 넘어서 과자 자체의 콘셉트, 패키지 디자인까지 유사성이 짙어 표절 의혹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경우이다. 단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혹일 뿐이다. 사람에 따라 이를 보는 시선이 다를 수 있으며 대부분의 제조사는 해당 의혹에 대해 일부 오해가 있거나 비슷하긴 하지만 베낀 것은 아니다 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미리 밝히는 바이다. 판단은 오롯이 당신의 몫이다. 첫 번째 과자는 빼빼로다. 1983년에 롯데제과에서 출시한 빼빼로는 1966년 일본의 글리코에서 출시한 포키와 매우 흡사하다. 물론 막대 모양의 과자에 초콜릿을 바른다든가 손으로 잡고 먹기 편하게 끝부분을 남겨놓는다든가 하는 형태는 비교적 쉽고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형태다. 포키가 그렇게 유니크한 형태의 과자는 아니라는 뜻이다. 하지만 빼빼로가 포키를 표절했다는 킹리적 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다름 아닌 패키지 디자인. 포키의 초창기 패키지와 빼빼로의 초창기 패키지를 살펴보면 위아래에 붉은 칠, 빼빼로가 놓여있는 모양, 가운데에 붉은색 라벨과 흰색으로 그어진 선과 폰트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유사하다. 이후 변경되는 패키지에서도 빼빼로는 붉은색의 테마와 과자의 배치 등 포키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였으며 이러한 패키지 디자인의 유사성은 2014년 10월 롯데에서 출시한 빼빼로 프리미어에서 정점을 찍는다. 곡선 형태의 상자, 하얀색과 갈색의 면배색, 정면에 가운데에 하나의 과자가 놓여있는 모습 등 빼빼로의 프리미엄 제품 빼빼로 프리미어는 포키의 프리미엄 제품인 바통도로와 마치 쌍둥이처럼 닮아있었고 이는 상식적으로 우연이나 보편성이라고 하기엔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유사성이었다. 결국 글리코는 2015년 롯데를 상대로 빼빼로 프리미어가 바통도로를 모방했다라고 하며 판매 중단과 함께 남은 제품 전량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롯데의 디자인권 침해가 맞다며 글리코의 손을 들어주었다. 표절 의혹이 있는 다음 과자는 바로 초코송이. 1984년 오리온에서 출시한 초코송이는 1975년 일본의 메이지에서 출시한 키노코노야마 버섯의 산과 아주 유사하다. 버섯이라는 독특한 컨셉으로 막대 과자와 초콜릿을 접목시켰다는 점 이외에도 위쪽에 노란 배경과 아래쪽에 초록빛 동산, 그 동산의 왼쪽에 위치한 집, 하늘에 둥실둥실 떠있는 앙증맞은 구름까지 패키지 디자인 내의 이미지 요소와 그것들의 배치가 노골적으로 느껴질 만큼 비슷하다. 뭐가 초코송이고 뭐가 키노코노야마인지 구분이 불가능한 이 상황을 보면 표절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일본 과자 표절 의혹이 있는 세 번째 과자는 새우깡이다. 1971년 농심에서 출시한 이래 국내에서 나름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사랑받아온 새우깡이지만 이 새우깡은 1964년 일본의 가루비에서 출시한 카파 에비센과 상당히 닮아있다. 하필 카파 에비센과 비슷한 크기를 하고 겉에 비슷한 사선 무늬를 가지고 있는 새우깡. 그래도 뭐 새우를 첨가하여 튀기는 스낵이라는 점은 충분히 보편적이기도 하고 뭐 먹기 적당한 사이즈로 제조하는 공정을 통하다 보면 충분히 외형은 비슷해질 수 있다고 어느 정도는 너그럽게 납득할 수 있다. 하지만 표절을 결정적으로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 역시 패키지 디자인. 새우깡과 카파 에비센의 초기 패키지를 비교해보자. 하필 과자가 비치도록 투명하게 만든 봉투, 하필 붉은색으로 상단에 칠한 포인트, 하필 실사 느낌으로 그려넣은 새우와 그 뒤를 비추는 다중 원형의 호강, 하필 하얀 테두리에 검은색으로 쓴 폰트까지 빼다 박은 수준으로 닮았다. 시간이 지나며 새우깡과 카파 에비센의 포장은 디자인이 모두 바뀌었지만 왠지 모르게 비슷한 느낌은 여전히 지울 수 없다. 다음 과자는 오징어 땅콩이다. 여러분은 다음의 왼쪽과 오른쪽의 과자 중 어느 것이 오징어 땅콩인지 구분할 수 있겠는가? 왼쪽이 1976년 오리온에서 출시한 오징어 땅콩이고 오른쪽은 1967년 일본의 가스가이에서 출시한 이카피나라는 과자이다. 공처럼 둥근 모양과 작은 크기, 겉면에 있는 특유의 갈색 선들, 바삭하게 부서지는 오징어 맛 과자와 그 가운데에 있는 땅콩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두 과자는 상당히 유사하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진 잘 모르겠지만 오징어 땅콩과 이카피나의 경우 과자 자체가 매우 비슷할 뿐 이전의 예시들과는 다르게 패키지까지 비슷하진 않다. 이카피나를 직역하면 오징어 땅콩이라는 것, 즉 제품명이 사실상 동일하다는 것이 웃음벨이지만 말이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과자는 비교적 최근인 2017년에 출시된 꼬북칩이다. 꼬북칩은 출시된 이래 1년 만에 4천만 봉지 가까운 판매고를 올리고 2019년에 중국의 대표 식음료 포럼인 FBIF에서 최고 스낵 식품상을 수상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과자이다. 그런데 이 꼬북칩, 2009년에 일본의 야마자키 비스켓에서 출시한 에어리얼과 아주 흡사하다. 꼬북칩의 가장 큰 특징이자 유니크 셀링 포인트인 사격 층 구조는 물론이고 과자 표면에 일자로 겹겹이 뻗은 무늬들까지 말이다. 이전의 과자들과 마찬가지로 내용물을 쏟아놓고 보면 어떤 것이 꼬북칩이고 어떤 것이 에어리얼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다. 이에 대해 오리온은 꼬북칩은 2009년부터 개발을 시작했으며 8년의 노력 끝에 완성해 출시하게 된 제품이라고 밝혔다. 또한 꼬북칩은 마치 가래떡처럼 고온의 반죽에 압력을 가해 사겹을 뽑아내는 방식인데 비해 에어리얼은 마치 절편처럼 4겹을 이어붙여서 만드는 방식으로 제조된다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해당 해명에 대한 판단은 시작에서도 말했듯 어디까지나 스스로의 몫이다. 이 과자들 이외에도 카라멜콘 땅콩은 토마토의 카라멜콘과 곡선으로 뻗은 과자의 모양, 카라멜과 땅콩이라는 재료, 붉은색의 테마가 유사하고 칸초는 모리나가의 파쿤초와 이름, 상단에 캐릭터 그림이 새겨진다는 점,
것처럼 그 안에 초콜릿이 들어있다는 점이 매우 유사하며 마이쮸는 모리나가의 하이츄와 이름, 패키지가 비슷하고 주셰프의 치즈 콤보는 글리코의 치자와 삼각형으로 구멍이 뚫린 과자의 형태 그리고 패키지가 아주 닮았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표절이 아니라 원조 제조사로부터 공식 기술 제휴를 받아 생산하는 일부 국산 과자들도 표절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다. 바로 꽃갈콘, 고래밥, 밀크 캐러멜이 그것이다. 혹시 표절로 오해를 하고 있다면 따가운 시선을 거두어주도록 하자. 꽃갈 모양의 과자와 그 과자에 새겨진 주름이 인상적인 꽃갈콘은 흔히 일본 하우스의 통가리콘에 대한 표절로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꽃갈콘과 통가리콘 모두 1965년 버벌스를 출시한 미국의 제너럴 밀스로부터 기술 제휴를 맺어 생산하기 시작한 과자이다. 단 표절 의혹을 받는 초기 패키지 디자인의 경우 제너럴 밀스와 기술 제휴를 맺는 과정에서 하우스로부터 패키지 디자인의 사용을 허가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과자의 모양이 속이 텅 빈 해산물 모양이라는 점, 그 과자의 형상을 이루는 해산물의 종류, 제품의 초기 패키지 디자인까지 1981년 모리나가에서 출시한 오토토와 매우 유사한 고래밥은 1984년 오리온이 모리나가와 정식으로 기술 제휴를 맺어 생산하기 시작한 과자이며 1979년 출시한 오리온 카라멜은 한 입에 들어가는 개별 크기와 한 손에 쥐어주는 포장 크기, 그리고 패키지의 디자인까지 1913년 출시한 일본 모리나가의 밀크 카라멜과 판박이지만 이 역시 고래밥과 마찬가지로 오리온이 모리나가로부터 대가를 지불하고 기술을 전수받아 생산하는 제품이다. 근데 얘는 뭐지? 이러한 표절 의혹은 비단 일본 과자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국가의 과자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아일랜드의 소셜 서클스라는 과자와 패키지의 사파가 유사한 와플메이트, 스위스의 키캣과 이름, 로고가 유사한 키커처럼 말이다. 심지어는 같은 국산 과자들끼리 서로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는 웃지 못할 상황도 흔하게 일어난다. 이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같은 한국인으로서 이러한 국산 과자의 민낯에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을 느낀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표절이 아님을 선언하고 있지만 실제로 과자를 구매하는 개인 소비자로서는 표절로 느껴지는 부분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명예를 씻어낼 수 있도록 제조사가 독창적인 연구 개발에 보다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제조사와 소비자 모두 기분 좋게 과자를 생산하고 또 소비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본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다. 모두 맛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란다.